겨울포구 이여도문학관 13 밤새도록 들쑤신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간 아버지들과 형들은 다음날도 돌아오지 못하고 기다리던 어머니들은 파도처럼 누워 몸 뒤채이며 앓았다. 나는 불에 뜬 꿈으로 흔들리고 빈 생선 괴짝들 사이에 부서진 침묵이 쌓여있고 입던 난 바람이 파도 일항을 갈아엎어도 봉해진 소식은 끝내 돌아오지 않고 어둡게 뜨겁다. 가슴 뜨겁다. 아무리 불을 피워도 몸은 녹지 않고 얼어붙은 쥐고기들이 콤바인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배선은 기울 대로 기울어 헤어나지 못하고 형님들,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지들이 사정없이 떨고 있었다. 이 밤 바람찬 난장에서 지새워야 하는 비릿하게 물씬 거들난 바닷가 사람들. 겨울에 기댄 채 쌓여 있었다. 콤바인으로 온 밤을 바닥까지 끌어올려도 꿈같은 꿈은 끌려 올라오지 않고 겨울 폭우 얼어붙은 꿈들만 하염없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 겨울 폭우란 시는 제가 여수항, 국동항, 서시장, 주로 여수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썼던 시입니다. 저는 비록 산촌에서 태어났지만 오래도록 바닷가에서 살다 보니 이 바닷가, 특히 어부들의 삶을 많이 지켜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농촌의 삶도 힘들지만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 배 한 치 아래가 저승이고 농부들은 뒷산이 저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다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죽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절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꼭 우리 서민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배들도 폐선에 주로 시선이 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도 자주 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코로나 3차 백신을 맞고 왔는데, 맞고 와서 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그 빈집들을 수리해서 가난한 여행자들을 숙소로 사용하거나 혹은 가난한 시인들을 창작실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공익재단 혹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 같은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지만 의미 있는 제 고향집을 내놓으려고 그런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고향집을 좀 수리를 해서 여행자들이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가난한 시인들도 창작실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특히 제 고향집에는 이렇게 연어 종착역이라는 의미 있는 표지석도 있고 하니까 나의 삶도 어쩌면 종착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고향집을 좀 수리를 해가지고 좀 좋은 일에 써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가게가 있는데 이 구멍가게 뒤에 이 고향집 바로 앞에 이렇게 삼기천이 흐르는데, 이게 섬진강으로 흘러가서 지금 섬진강 시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같이 연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마 정년퇴직을 하면 아무래도 고향 쪽으로 많이 몸과 마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집 바로 앞에 이렇게 마을 정자도 있는데 TV도 있고 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바로 이 삼기천 바로 앞인데 이쪽으로 전망도 좋고 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쪽이 본체고 이쪽이 가게 건물인데, 이렇게 길게 있는 창고동이 있는데 여기에 유리로 해가지고 앞에 전망이 좋으니까 유리로 해서 무인 카페나 아니면 사랑방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개는 속에 내부만 좀 리모델링 하면 방으로 쓸 수 있고, 또 여기는 전시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제일 낡은 부분에 좀 유리로 앞이 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유리로 만들면 이 사랑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무인 카페로 해서 누구나 다니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방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이 건축을 잘 아는 분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때는 가게를 할 텐데 이때 차양도 있고 이쪽이 가게 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모습이고, 이 아버지 친구분인 동시에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주로 주조장에서 술 배달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나오는데 눈이 내려서 저게 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봤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진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동차를 여기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야구르트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자전거에 싣고 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쿠르트 아줌마도 많이 질환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김인호 시인의 형수님께서 우유 배달을 하던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새쌍둥이 난 다음에 갑자기 새쌍둥이 키우기 위해서 형수님께서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그 덕분인지 자녀분들이 다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해서 좀 한참 지켜보았는데 이 전기자동차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딱 올라타서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기축통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막 오고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7일에는 아마 그때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메모를 남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온다. 아니다. 하느님께서 전면법으로 그림을 그리신다. 부처님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얀 그림 속으로 들어가신다. 눈밭에 앉아있는 나도 흰 눈을 뒤집어 쓰고 지그시 눈을 감는다. 밖을 보던 눈이 안쪽으로 향한다. 눈알 돌아가는 쪽부터 환해진다. 나의 안쪽이 환하게 다 보인다. 머리끝 실핏줄부터 똥구멍까지 나의 심장소리 고요하게 잠든다. 따뜻한 눈사람 강으로 흘러간다. 아마 이 메모를 하면서 저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우리 사람의 눈과 이렇게 눈사람의 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한번 써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라산 사진에 눈 오는 사진도 같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그때 아마 눈이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 17일에는 2017년에는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인데 그때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입원을 하니 환자용 팔찌를 채워줬다. 나의 하느님은 선택의 안혁 교수님과 주치 시가의 선생님을 배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출입증을 미리 준비하라시고 부처님은 천국도 지옥도 부질없으니 윤회를 끊으라 하신다. 며칠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잘 쉬니 한결 편안하다. 어쩌면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라고 이런 기회를 준 것 같다.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았고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 나 홀로 평생 학교에 만든다고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다. 지렛대 하나로 그 많은
시시포스 바이드를 굴린다고 어깨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국 심장 내막염까지 앓았으니 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다. 아직도 아름다운 숲을 구하지 못하여 본격적으로 평생학교를 추진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가난한 시인들의 창작촌이라도 완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혹시 내가 완성할 수 없다면 누군가 꼭 완성해주면 좋겠다. 내 몸과 영혼이 깃든 그 아름다운 땅이 의미 있는 땅으로 나오면 좋겠다. 하느님과 부처님은 나만은 하느님과 부처님이 아니어서 늘 바쁘시다. 안약 교수님은 아직 한 번도 뵙지 못했고 나의 주치 시가의 선생님 또한 만나보기 어렵다. 금요일 심장 초음파 찍고 순환기내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곧 흉부외과 주치의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어제는 기다리다 간호사님께 전화라도 해보라고 괜히 죄 없는 간호사님만 괴롭힌 것 같다. 어제 당직이라 병원에 오셨다는데 늦게라도 연락하신다더니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좀 더 정밀한 판독이 필요하겠지만 순환기내과에서 엿들은 말에 의하면 대동맥 판막 앞쪽에 근종이 있어 길이 좁아져 있고 심실 사이막이 두꺼워져 있다고 하는 듯하다. 대동맥 판막 자체는 그렇게 많이 손상되지 않아서 약간의 피가 역류하는 듯하다. 모르긴 몰라도 내일은 아마 CT를 찍을 모양이다. CT 촬영까지 한다는 것은 심장 초음파만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쩌면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나에게 서둘러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듯하다. 하느님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데 하느님은 무조건 믿고 따라라 하는데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환자 팔찌를 받고 보호자 출입증을 받으니까 꼭 이 하늘나라에 갈 때도 이렇게 팔찌를 받고 출입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어도 공화국 만든다고 이렇게 큰 돌멩이를 지렛대로 옮기면서 허리도 다치고 이 어깨도 다쳐가지고 아마 제가 스스로 병을 키운 것 같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도 그걸 또 멈추지 못해가지고 또다시 이 무리를 하다가 지금 또 어깨를 다쳤는데 내일은 다시 또 어깨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흙을 다 파고 돌멩이를 주워내고 이렇게 길도 만들고 참 지금 생각하면 이 몸으로 참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식하게 중장비를 쓰면 간단할 건데 일일이 다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몸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 같이 나를 지켜보고 옆에서 응원을 해줬던 강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17일에는 그때 이원규 시인하고 신의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때 여기 이어도공학 옆에 마라도에선 짜장이라고 유해양 시인이 운영하던 그 짜장면 집에서 아마 그 몽유 운무하라 그래가지고 이때
구름에 덮인 그 야생화들 사진을 선전하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지리산에 오려거든 그 시도 아마 직접 써가지고 나눠준 것 같은데 그때 보고 사람들이 참 이원규 시인하고 신의지 선생님이 참 따뜻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고 참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우박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겨울 아침 삽살이 누나를 따라 나와 밥을 먹는 이 강아지들을 이렇게 그때 밭에 배추가 있었는데 배추에 이렇게 우박이 쏟아졌던 그런 아침에 이 삽살이 누나가 애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사진도 같이 올려서 이렇게 그때 배추를 많이 심었는데 배추가 제주도는 겨울에도 이렇게 잘 자라기 때문에 배추하고 파 같은 걸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에 대한 메모를 또 남겼는데 강아지는 한 일주일쯤 눈을 뜨지 못했다.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고 자고만 했다. 강아지는 어쩌면 보는 것보다 듣는 연습을 먼저 하려고 그랬을 것이다. 어미는 틈만 나면 강아지를 핥고 빨고 어루만지기에 바빴다. 자신의 입으로 자른 탯줄을 핥고 강아지가 싼 똥을 핥아먹고 똥구멍까지 핥아주었다. 우리 인간들도 어미개처럼 자식들의 똥까지 핥아먹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을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이라. 기저귀를 사용하고 물휴지를 사용하고 어미개 한 마리가 8마리의 강아지를 자연 하나 더럽히지 않고 오직 혀 하나로 저렇게 빛나도록 깨끗하게 기를 수 있다니. 강아지들은 눈을 뜨면서 함께 사는 이웃들을, 형제들을 배려하기 시작한다. 힘이 닿는 데까지 멀리 걸어가서 똥을 싸는 것이다. 혹시 형제들 몸에 묻을까봐, 혹시 함께 쓰는 방이 더러워질까봐 비틀거리며 걸어가 밖에서 버티며 싸는 강아지 똥. 그렇게 강아지들의 다리에 힘이 붙고 살이 붙는 것이리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리라. 저 어미개도 어쩌면 강아지를 키우면서 올 1월에 함께 왔던 자신의 어미개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리라. 병아리와 오리를 습격한 채로 쫓겨났던 강아지들의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리라. 할미개는 지금쯤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50년을 살아온 나는 아직도 돌아가신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데 이제 겨우 한 달 된 강아지들은 벌써 어미 품을 떠나 자신의 꽃을 찾아 길을 나서려고 한다. 개를 기르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어쩌면 개나 강아지가 인간들보다 더 한 수 위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이 인간들은 기저귀를 사용하고 요즘에는 또 일회용 기저귀를 많이 사용해서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이 배출하는데 개와 강아지는 전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걸음을 내주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인간들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개 같다느니 개새끼라느니 그런 욕을 많이 하는데 어쩌면
인간 같다느니 사람 새끼라느니 그게 오히려 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은 어미개였는데 어미개가 이렇게 길 밖을 보면서 혹시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들이 멀리 가가지고 똥을 싸고 돌아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같이 오리랑 닭이랑 길렀는데 그 어미개가 닭을 몇 마리 물어 죽이는 바람에 그 어미개는 딴 사람을 죽어버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이 울타리가 없어서 외부의 개들도 침입을 해가지고 이게 닭들이 많이 상처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얘는 너무 이렇게 뛰어다니고 항상 묶여 있었는데 얘는 그래도 이 자식들 데려가 같이 놀아라고 많이 풀어주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개들도 꽃을 좋아하는지 꽃 곁에서 향기를 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마 꼭 어떻게 비슷하게 보이나요? 아들이 제 사진을 옆에다 두고 아들이 나한테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날은 참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귀여운 사진도 귀여운 동물들도 이렇게 올렸고 이렇게 봤을 때는 생물 같지 않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무슨 인형인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곰벌레라는 이 생물이라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도 이어도 공화국을 많이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어도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나라입니다. 이어도 공화국은 저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의 공간입니다. 이어도 공화국을 함께 가꾸어 한 개인이 아니라 아름다운 후손들에게 함께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을 기다립니다. 이어도 공화국에 여러분은 나무를 심으셔도 좋고 먼 훗날 그 나무 아래 묻히셔도 좋습니다. 이어도 공화국은 죽어서도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집이 없는 분들은 작은 방을 지어서 사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즘 작은 돌무덤 방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도 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의견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산을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 산에 나무를 심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산은 구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산만 구했는데 거기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어도 베이스 캠프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밭을 이 전망 좋은 밭을 지금 숲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선 정원부터 만들고 나서 나중에 건물을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대가 높아가지고 형제섬이 훤히 보이고 이게 마라도도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형제섬과 마라도 그때 아마 이렇게 돌방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송악산 주위 그리고
알뜨리 비행장을 촬영하러 가기 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자살 특공대가